자, 오늘은 중국의 공장이 멈춘 이유와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 있어요. 지금 중국이 잘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고 의미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정보가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중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체감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멈춰 있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가 조사한 것을 보여드리고, 쌓인 재고가 아직도 많아서 남은 재고의 생산을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재고가 남아있어서 생산을 돌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면 세계의 공장이 멈추고 있다는 거, 이런 일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멈춰버리면 경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냐, 중국이 5%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기도 해요.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는 증거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국의 3중 전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국 전체 회의라고, 세 번째 중국 전체 회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양적 생산의 시대가 끝나가고 질적 신질 생산에 중점을 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산업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양적 생산, 엄청나게 많은 양을 뽑아내는 그런 기조를 바꿔버리고 경쟁력이 있는 물품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물품,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자동차, 이런 고가치 품목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AI를 붙여서. 그런데 중국의 대부분의 공장과 대부분의 찍어내고 있던 물품들은 양적 생산, 그러니까 싼 물건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싼 물건들만 만드는 거죠. 그런 싼 물건들을 또 대량 생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천청병력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3중 전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중화민국 부흥이라는 야망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과학기술 자립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중국의 뽑아냈던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산업과 완전히 다른 산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 대기질로 보는 중국의 공장 멈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이번 연도 1분기부터 2분기까지의 세계 대기질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가 한국이고요, 이쪽 안쪽이 중국입니다. 근데 무엇을 봐야 되냐,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라 색깔 있잖아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이 보라 색깔 단계가 이 중국 전 지역이 이 색깔이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국의 대기질이 엄청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이거 2024년도입니다. 24년도에 보면 지금 빨간 색깔 아니면은 노랑 색깔, 주황 색깔 섞여 있는 이 모습이 코로나 이전과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긴 돌아가고 있지. 근데 코로나 이전의 상황보다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중국 동쪽 부분과 중국 동북쪽 방향에는 보라 색깔로 수치상으로 200 이상 넘어가는 세계 대기질이 안 좋은,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질이 안 좋은 겁니다.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보라 색깔이 쫙 깔려있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지금 거의 빨간 색깔과 노랑 색깔이 섞여 있는 걸로 보아서 엄청나게 공장을 안 돌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공장을 돌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자, 세 번째로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중국 산업은 보조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조금을 주는 업계는 과잉 생산과 자가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죠? 가격이 낮아집니다. 가격이 낮아지고 나면 세계 경쟁력에서 뛰어난 가성비 제품이 되고 시장을 점유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보조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은 더 올라갔어요. 이것보다. 그런데 이제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더 고가치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중국의 기조에 보조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전 사업들은 이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멈추고 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증거를 바탕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가 증거입니다. 지금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밀어내기의 증거는 현재 코로나 이후 컨테이너와 선박선 이용료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최고로 높아진 상태예요. 이유는 미국 소비 시장에다가 지금 컨테이너를 나르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관세 때문에 엄청난 관세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관세가 나오기 전에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잉 생산된 물품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증거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중국 공장이 멈춰있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거가 중국의 실업자 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15%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알아낸 사실과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볼 때 중국이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이런 공장이 멈춰 있다라는 얘기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해외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밀어내기 수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예상을 해봐야 돼요. 중국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얘기 해봤고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